이제 오늘 기사로 나온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멘붕에 빠진 김학범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 익숙함의 변화 거부한 A대표 선수들이라는 제목으로 스포츠 조선에서 올라왔어요. 무슨 내용이었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의 선임으로 김학범 감독이 멘붕에 빠졌다. 어떤 내용이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일궜던 김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었고, 여기서 이제 그 8강 탈락을 했지만 김학범 전 감독이 벤투 감독 이후 A대표팀 지휘봉을 잡을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평가가 됐었다. 그리고 이 뒤에 김학범 감독님이 그 기사로 나왔을 때 예전에 남미와 이제 프랑스 쪽으로 이제 배우러 가신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전술 공부를 하러.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는 감독님이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의 아쉬움을 배움으로 채웠었다. 남미와 유럽 등지를 돌면서 전술 트렌드와 구단의 훈련법을 경험을 하고 또 이제 배웠다. 그래서 축구협회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학범 감독과 고위 관계자들이, 축구협회의 고위 관계자들이 교감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벤투 감독과 계약 연장 여부가 변수였지만 벤투 감독과의 계약 연장이 안 되면서 국내 감독,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으로 전환될 것이란 예측이 있었다. 그런데 이용수 위원장이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사퇴하고 그 다음에 협회 내에서 총대를 맬 수 있는 고위 관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정몽규 협회장이 미하엘 밀러를 기술발전위원장으로 선임을 했는데, 미하엘 밀러를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이 국내 감독으로 선임하겠다는 기류가 바뀌었다. 또다시 외국인 감독 체제로 하기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코칭 스태프를 구상하던 김학범 감독이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요 내용만 보면 김학범 감독이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과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 어떻게 코칭 스태프를 구성할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거의 이제 그 되는 수순이었으니까 벤투 감독 이후에 김학범 감독으로 갈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코칭 스태프를 좀 구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 벤투 감독의 마지막 평가전에 김학범 감독이 경기를 봤었죠. 경기장에 와서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과 같이 경기를 보는 그런 사진이 찍혔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은중 감독하고 같이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외국인 감독을 유지할 명분이 쌓이고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대통령실 초청 만찬에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었습니다. 선수들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자 개인 생각이죠. 지난 4월 6개월간 웨인 감독 체제에 익숙해진 A 대표팀 선수들이 변화를 거부한 것이다. 이거는 네, 순수하게 기자의 개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협회에서 감독을 결정하면 선수들이 그 색깔에 맞춰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반대인데. 반대입니다. 요 내용 반대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선수들의 목소리에 협회가 감독을 껴맞춘 분위기라고 비난했다. 이거 복수의 관계자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자의 개인 생각입니다. 협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고 가고 있다. 시스템은 글로벌화가 되고 있는데 행정은 밀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후퇴하고 있다. 반대 아니야? 시스템은 후퇴하고 있는데 선수들의 시각은 글로벌화가 되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반대인데? 시스템은 후퇴하고 선수들은 글로벌화가 되고 있죠. 우리 대표팀이.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선수들의 시각이 이제는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감독을 선호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왜냐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감독님들이 정말 좋은 감독님도 많으시고
김학범 감독님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해외 나가서 뭐 공부하고 오신다는 것도 많았고, 실제로 K리그 팀 맡았을 때 너무나 잘했던 감독이고, 훌륭한 감독이세요. 하지만 외국인 감독과 뭐 단적으로 말하면 벤투 감독과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우리가 데려오려는 외국인 감독들이 해외 트렌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감독들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최고의 감독을 데려올 수는 없지만 유럽 현지에서 그런 트렌드를 경험하고 직접 부딪히고 했던 감독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번에 벤투 감독이 왔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벤투 감독의 이 훈련 시스템, 벤투 감독 하에 있는 코치들의 트레이닝 시스템과 전술적인 부분들과 이런 것에 정말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외국인 감독을 선호한다는 건 월드컵 끝나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죠. 이재성 선수도 자신의 블로그에 약간 걱정이 된다. 앞으로 어떤 감독이 선임될지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김영건 선수도 이제 인터뷰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대표팀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이 있는 선수들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제 우리 대표팀에 어떤 감독이 필요한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외국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죠. 지금 이 기자가 알고 있는데 선수들이 김학범 감독이 유력하다는 걸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선수들이 사실은 거부를 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도 그때 인터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사실 선수들이 협회에 이야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이 벤투 감독이 있을 때의 그 좋아지는 퀄리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였잖아요. 일단 이 기사는 보니까 기사 자체는 선수들이 감독 선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다 비난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축구협회가 만든 거죠. 축구협회가 선수들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잘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죠. 선수들도 이제 당연히 외국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고 하니까 안 될 거를 알잖아요. 선수들도 이게 퀄리티가 벤투 감독과 지금 현재 데려오려는 감독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선수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직접 뛰는 선수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이 축구협회가 잘 흘러갔으면 됐던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선수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걱정되니까. 이 정도 얘기는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감독을 원한다. 그런데 뭐 이런 이제 기자의 정말 사견 있죠, 사견? 뭐 선수들의 목소리에 협회가 감독을 껴맞췄다. 뭐 이런 것들. 선수들이 변화를 거부한 것이다. 이런 것들. 무슨 변화를 거부해? 외국인 감독하는 게 변화를 거부한 거야? 이거는 기자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퇴보를 거부한 거고 변화하려고 요청을 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동의하느냐? 김학범 감독한테 이런 식으로 축구협회가 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님의 그 호불호 이런 걸 떠나서 김학범 감독한테 만나서 고위층이 다음 감독이라는 뉘앙스를 완전히 이렇게 해놓고 완전히 뉘앙스를 풍겨놓고 코칭 스텝까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론도 보고 이제 선수들의 반응도 보고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외국인 감독으로 선회를 한 거잖아요. 갑자기. 이거는 이제 김학범 감독에 대한 일단은 예의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지금은 사실은 저는 A 대표팀은 외국인 감독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감독들과 이제 뭐 코치들이 점점 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글로벌화가 되고 조금 더 이제 유럽에서 싸워보고 경험했던 감독님들과 코치님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국내 감독으로 가는 게 더 좋죠. 당연히 선수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되니까 단합도 더 잘 될 거고,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외국인 감독과 국내 감독 이 풀이 격차가 줄어들면 국내 감독이 낫죠. 그렇기 때문에 김학범 감독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대했다면 나중에 누가 축구협회랑 일을 하겠어요. 일단은 저 김학범 감독을
처음에는 벤투 감독이 떠날 때는 축구협회가 김학범 감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정황들이 유력하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 눈에 보였죠. 사실 김학범 감독이 어쨌든 이제 아시안 게임부터 올림픽 대표팀 감독까지 했었고, 그리고 특히나 올림픽 대표팀 감독 때 워낙에 축구협회가 힘을 많이 실어주면서 어처구니 없는 게 또 나왔었죠. 올림픽 대표팀을 위해서 국가대표팀의 이 선발을 약간 포기해라, 이런 것까지 나왔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아무튼 힘을 실어주던 게 보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밀러 위원장이 어쨌든 이 과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감독을 검증을 했고,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어떤 부분이 좋아서 이 감독을 선임했다 라는 걸 명확하게 말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이 되게 부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판곤 위원장이 있을 때, 그리고 홍명보 감독님이 있을 때, 그때 아주 잘 돌아갔죠. 정말 시스템적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할 때 이 감독을 선임하는 이유가 있었고, 감독 선임뿐만 아닙니다. 연령별 대표팀을 어떻게 꾸리느냐, 어떤 훈련 방식으로 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에 이유가 있었어요. 모든 것에. 인터뷰 이런 거 다 찾아보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선수단을 꾸리고, 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유가 다 있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죠. 좋았죠. 김판곤도 러시아 때 클린스만 만나서 영입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순위에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정도의 감독인 거고, 그러니까 이 목록에는 있죠. 당연히 만나서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시스템이 왜 티가 나냐? 시스템이 되게 부실하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뭔가 갖춰져 있고 하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티가 안 나죠. 그런데 되게 부실한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빠지니까 엄청 티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많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그것만 쳐보셔도 돼요. 벤투 선임 과정.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김판곤 위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설명을 딱 해주고요. 왜 뽑았나. 이거 나무위키 읽어도 돼요. 선임 과정 정리하면 다 나옵니다. 김판곤 위원장이 다 말을 해놔서 다 나와요. 어떤 기준? 월드컵 지역 예선을 통과해봤던 지도자, 빅리그를 경험해봤던 지도자,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해봤던 지도자, 요 기준이었고, 어떤 감독 만났고, 르나르 만났었고, 오소리오 만났었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비쌌고, 뭐 위약금이 비쌌고, 케이로스는 뭐 어때서 안 됐고, 뭐 키케 플로레스 빌리치 다 안 됐고, 왜 안 됐고, 이게 다 나와요. 말을 해줘서. 그리고 벤투 왜 했는지도 나와요. 왜 이렇게 했었냐. 뭐 7월 초에는 이제 후배 없었는데 뒤늦게 협상 대상에 포함을 시켰었고, 심지어 이게 중요하죠. 벤투가 축구 철학을 일단 확고했고요. 그리고 김판곤이 코치진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 자신의 사단을 모두 끌고 와서 협상에 임했다. 그래서 코치진과도 얘기를 많이 해봤고, 이 능력을 검증을 했고, 그래서 훈련이나 경기 자료 같은 것도 받아본 다음에 체계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선임을 했다.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죠. 근데 지금은 왜 클린스만을 뽑았는지를 모르고,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뭐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고, 왜 뽑았는지. 그리고 뭐 클린스만 뭐 코치진도 중요하잖아요. 사단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벤투 감독 때는 사단을 다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전술적인 것을 가져가나, 훈련 방식을 가져가나, 이런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단이 없으니까 부랴부랴 이 코치진을 막 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감독에 대한 뭔가 전술적인 철학이나 사단에 대한 퀄리티나 이런 것을 검증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나오는 기사도 보면요, 일단 우리 지금 축구협회의 시스템과 일 처리와 이런 것들이 매우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